2015년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만든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통죄 폐지이죠. 2015년 2월 헌법재판소는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로 강제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당시 여론은 어땠을까요? 간통죄 폐지 결정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간통죄 폐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고 34%는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1953년 확립된 간통죄가 사라지자 피의자 1779명이 즉시 혐의를 벗고 석방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통은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간통죄가 있던 시기에도 늘 있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쩌면 결혼이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본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분류는 인간의 본능인지, 마지막으로 일부 일처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결혼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일처제가 발전해온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일부 다처의 형태로 적실과 첩을 분명히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왕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중은 일부 일처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러 제도가 정비되면서 왕실에서도 첩제를 허용하는 일부 일처 혼인 형태의 기본 틀이 갖춰졌어요. 엄밀히 말하면 일부 일처 다첩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후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에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면서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첩을 두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 체계가 만들어졌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일부 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도 50여 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국가들은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법전 코란에서는 한 명의 남성이 4명의 아내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인간의 결혼 제도가 무조건 일부 일처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일부 일처제일 가능성이 높고 네안데르탈인과 초기의 호모사피엔스도 일부 다처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그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어떨까요? 현존하는 유인원인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릴라는 일부 다처를 기본으로 합니다. 어른이 된 수컷 한 마리가 2-3마리의 암컷을 거느리죠. 그렇기에 다른 수컷과의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린 수컷은 평생 홀로 살게 되니까요. 오랑우탄도 일부 다처이지만 고릴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랑우탄 암컷은 몇 마리씩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수컷 한 마리가 이런 암컷 무리를 여럿 거느리는 형태입니다. 고릴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확장된 일부 다처인 것이죠. 긴팔 원숭이는 일부 일처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부 종에 따라서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는 관찰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유인원 외에 일부 일처를 평생 유지하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 부부는 무리를 이끌며 수컷은 사냥을, 암컷은 육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죽기 전에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한쪽이 죽어 재혼하더라도 기존 배우자의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키운다고 해요. 현재 인간의 결혼 제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죠. 그리고 저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동물보다 그렇지 않은 동물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인간도 동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일처제는 인간의 본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렇다면 일부 일처제는 대체 왜 생긴 걸까요? 19세기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그의 저서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에서 일부 일처제가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나타난 제도인지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엥겔스는 일부 일처제가 인간의 본능이나 본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 계급사회 출현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농경문화의 발전으로 수확한 작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되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규모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잉여 생산물의 등장은 상속의 개념을 만들었죠. 남성은 상속을 위해 자기 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했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엥겔스의 설명입니다. 결국 일부 일처제는 사유재산의 상속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죠. 이런 주장에 비춰본다면 일부 일처제는 인간의 본능이 아닌 인간의 사회적 삶을 위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능적 측면에서 불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물론 저는 결코 불륜을 옹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륜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특히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아내가 있음에도 몰래 바람 피울 궁리를 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부 일처제가 확립된 사회에서 태어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관습에 순응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